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코스피는 2,600선 공방을 펼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 1%대 약세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린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닭고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왔고요. 오늘 하림을 비롯한 닭고기 관련 종목들, 육계 관련주들 맑게 개어 있습니다. 하림 지주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이 밖에 마니커와 마니커 FNG, 동우 팜투테이블 등의 종목들 전반적으로 쾌청합니다. 그리고 전날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한 가운데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급등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대명에너지와 CN플러스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S에너지와 대성파인텍, HD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두 자릿수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 등 중화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동반 급등세 보이며 맑은 하늘인데요. 셀리드는 상한가를 기록 중이고요. 랩지노믹스도 두 자릿수대 강세, 이외에도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인 우상헬스케어, 시젠과 메디콕스 등도 일제히 상승세 보이면서 맑은 날씨입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는 금호타이어입니다. 주말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서 광주 이 공장이 전소된 영향으로 보이고요. 반면 반사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넥센타이어는 비교적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이뮨 온시아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유한양행이 미국 항체치료제 전문기업 소렌토 테라퓨틱스와 합작해서 설립한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2배를 기록, 굉장히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두 가지 볼게요. 텔코웨어와 삼성생명입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맑은 날씨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 텔코웨어는 통신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에 나선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삼성생명은 올해 1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 증권가에서 최근 주가 약세에 따른 배당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데이터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닥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웃으면서 이제 일단 인사는 드렸는데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양 지수 지금 또 점심을 기점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1%대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게 시장에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밤에 열린 미국 시장에서 이에 대한 반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눈치 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지난주에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순환매 차원에서 이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금 기업 실적들을 발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을 중심을 좀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600선 공방 펼치다가 지금 하회를 좀 하고 있고, 코스닥 712선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지금 약세 흐름 그리고 있는 양지수, 양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기회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오늘 데일리아 스탁 준비해주신 3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데일리아 스탁은요. 저희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한창 마무리되는 수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최근의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유럽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원전 테마주들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데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중심의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응 전략 필요할지 지금부터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이런 섹터와 업종 위주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 실적 발표라는 것을요, 우리나라는 공정공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그 회계 연도가, 그러니까 회계 분기, 1분기라면 이제 3월 31일 날 끝나게 되죠. 끝나면 2월 15일까지 분기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거래소에서 그 분기 보고서를 모두 취합을 해서 공시를 하죠. 그런데 이 날짜에 보면 대부분 그 대기업들,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 그 전에 이미 1월부터 3월 사이에 계속 어떠한 실적을 냈다는 걸 보고를 하고 IR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런데 이 중소형주들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뉴스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딱 보고가 되는 요 타이밍이 지금이 이 실적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도 주가가 빨간색을 켜면서 장대 양봉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이죠.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갖고 온 종목들도 대부분 그런 건데요. 1분기 실적을 지난 5월 15일 날까지 공시를 했고 그 공시한 실적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좋게 나온 종목들이 이번에 시장에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의해서 볼 것은 지난 1분기 말, 즉 3월 31일 날 그때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 때문에도 해외 수출을 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주로 많이 수익을 봤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지금 중소형 종목 중에 서호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레인 구동 서비스를, 그러니까 구동 시스템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크레인 자체도 만듭니다. 하지만 크레인 자체를 만드는 건 중공업 회사가 만드는 것이고 중공업 안에 만들어진 크레인 안에 들어가서 이 크레인이 작동하는 그런 주된 그런 구동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그걸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호전기 같은 경우는 항만이나 이런 데 투자가 많이 될 때 실적이 좋아지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오래된 항구에 있는 이 구형, 노후화된 이런 크레인들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분기 실적이 작년도 실적의 거의 70%를 1분기에 달성을 했어요. 그만큼 서호전기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건 1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1분기 영업이익 99억 원에 단기 순이익이 80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어닝 서프라이즈죠. 작년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내 이런 중공업 회사들, HJ 한진중공업이죠 옛날에 HJ중공업이나 아니면 HJ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해외에 이러한 항만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외 싱가포르나 파나마, 대만, 태국 등 이런 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크레인 구동 시스템을 여기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입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 검사용 소켓이하고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산업용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산업용 전자개폐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IC 소켓 소모품이라는 거, 산업용 전자개폐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요 반도체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과 SSD를 납품을 할 때 여기에서 들어가는 IC 소켓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메모리 모듈과 SSD의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죠. 그리고 이 메모리 모듈과 SSD는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1분기 매출액 253억에 영업이익이 49억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각각 76.9%와 106%가 급등한 말 그대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한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산업용 어플라이언스인 산업용 전자개폐기는 이 LS 엘렉트릭에 납품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쌈지엔터라는 회사인데요. 이 쌈지엔터라는 회사도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미 내놨습니다. 매출액이 357억에 영업이익 63억인데요. 지난 4분기부터 지난해 1년으로 봤을 땐 적자지만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했고 그게 지금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 이 IP들을 라이센스화해서 여러 가지 뭐 빵에도 그 라이센스 그 캐릭터를 갖다 붙이고 뭐 어떤 가방에도 이 캐릭터를 갖다 붙이고 하면서 그 IP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쌈지엔터의 이런 IP 수익이 앞으로도 분기별로 더 늘어날 것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 시장이 훨씬 커지면서 이 실적 호전이 아주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쌈지엔터도 이 시장에서 실적 호전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밀어 올려지는 회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가 그 공개되는 이 타이밍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한번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 좀 세 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서호전기, 마이크로 컨택솔, SMG, 엔터에서 저희 기회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원전인데 최근 각국 이제 유럽에서 탈원전 유턴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방안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선진국 유럽도 이제 선진국인데요. 네. 그런데 그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 유럽도 서유럽이 있고 동유럽이 있는데요. 네. 동유럽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EU권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EU권 내에서 생산을 해야만 거기도 나름대로 관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유럽 쪽에다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거기서 짓는 대규모 공장, 우리나라 대기업이 들어가서 짓는 공장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직원 고용하는 인원도 10,000명 정도씩이나 되는 굉장히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첨단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은 누구나가 다 이런 그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이 대형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체코에서 짓고 있는 것도 역시나 이런 대형 원전이죠. 체코는 이런 대형 원전을 한국형 원전을 유치할 테니 우리 일자리도 여기다 공장을 대기업들이 많이 그 유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그 전임 대통령이 거기 갔을 때 우리나라 5대 재벌 회장들이 다 모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원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국권에서는 이 원전도 SMR이라는 소형 모듈형 원전이 더 유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SMR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그 AI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친환경 그 발전을 통해서 얻어진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좀 끼거나 그러면 태양광 발전 효율은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는 단 1분이라도 전력이 끊기면 거기 데이터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소송도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24시간 365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SMR이 그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설계만 했었고 올해부터는 실제로 SMR 건설에 들어갑니다. 미국 쪽에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SMR 회사들, 미국에서 그 SMR을 설계했던 회사들의 우리 한국 기업들, 그 두산 뭐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회사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사로서 같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 사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중에서 한전산업개발은 좀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발전소를 지으면 발전소를 처음에 지었을 때 거기 들어가서 시험 가동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들 뭐 석탄 화력 발전 같으면 석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회사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또 한국전력이나 그 밑에 동서발전, 남서발전 하여튼 다양한 그 발전 회사들, 발전 자회사들의 일들을 모두 받아서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퇴출시킨다고 해서 이게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된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를 대체하는 LNG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거기에 또 시운전과 이런 것들을 이 한전산업개발이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태양광 발전소나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등을 새로 신규 사업을 벌이면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업개발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BHI입니다. BHI 같은 회사는 이 회사는 원래 원전 내에서 주기기인 원자로보다는 보조기기 쪽을 주되게 해왔던 업체입니다. 하지만 SMR로 이 원전 시장이 바뀌면서 이 SMR의 말 그대로 그 주기기인 원자로를 만드는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SMR을 설계하는 회사들과 그러니까 자주 미팅을 하면서 이 주된 그러니까 주기기 쪽에 진출하려는 자신들이 그동안 잘 진출하지 못했던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SMR의 주기기 시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회사죠. 그런 면에서 BHI를 이제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회사도 요번 1분기 매출이 1,353억이 발생했고 영업이익이 124억인데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와 253%가 늘어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한 정부가 바뀌는데도 원전을 계속 봐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에너지 정책은 10년에 한 번씩 큰 결정을 내립니다. 신한울 3호와 4호에 대해서 재건설을 이제 결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건 올해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회사들은 올해부터 해서 10년 동안 앞으로 일거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런 BHI 같은 종목을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 그대로 이 원전 사업에서 주기기인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대형 원전을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SMR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MR의 주된 그 회사들인데 이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미국 회사에 이미 투자를 해놓고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뉴스케일 파워가 실제로 그 SMR을 건설을 할 때 그 원자로 쪽은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도 작년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던 정부가 이제 바뀐다 할지라도 이 신한울 원전 3호, 4호기를 우리나라에서 건설을 하고 또 SMR이라는 앞으로 미래 이 원전 사업을 먹여 살려야 될 신규 사업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교두보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주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요, 이제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원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뭐 국내뿐 아니라 유럽 등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원전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한전산업개발,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이외에도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저희 한번 관심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좀 고민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약세 흐름.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나타낸 건 지난주에 잘 갔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또 차익실현 매물이 금세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그 잔파도에는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큰 풍랑이 왔을 때 말 그대로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지 아니면 배를 아예
항구에 접안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렇게 잠포다가 지을 때는 그 정도는 그냥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투자자로서 그 정도 의지가 없고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릎에 사서 겨우 허벅지도 못 넘어가는데 팔고 그 작은 수익에 내가 주식 투자 잘하나 보다 이렇게 오만을 부리다가 결국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죠. 자기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신다는 건 그 종목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가 지금의 주가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면 자신 있게 그 기업의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굳게 믿음을 갖고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도 이 반도체 쪽은 지금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그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디램 쪽 시장이 SK 하이닉스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SK 하이닉스도 우리 한국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도 있고 전 글로벌리 실력도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중국 업체하고도 거래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MK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에서 본딩 와이라고 해서 이 디램들을 첩첩이 쌓을 때 금으로 이거를 꿰뚫습니다. 그 금으로 그러니까 이걸 엮는 그 금을 갖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금값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서 이 원료비가 엄청 들어갔어요. 결국은 머리를 쓴 게 이 금 대신에 은과 구리를 사용해보자 해서 원가를 확 낮췄습니다. 그 덕분에 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과 구리를 사용해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후공정의 본딩 와이어 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 미중 반도체 이 경쟁 속에서 이 솔직히 말해서 이 중국 쪽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이 웬만한 것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사업에 대해서 이 풀어주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MK전자는 그런 중국 쪽 사업에서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데서 MK전자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KC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러분 KC텍이라는 업체를 더 잘 아실 겁니다. KC텍이라는 업체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거래할 수 있는 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주회사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KC텍을 인적 분할해서 떨어뜨리는 것, 별도 법인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KC라는 업체는 사업 지주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그 이 공정, 유틸리티, 가스나 이런 쪽을 그 조절하고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술력도 필요하고 또 시장에서 관련된 기술이 있어야만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랑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때문에 중국 쪽에서 가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이 회사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평택 2공장, 그러니까 평택 2단계 공장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회사 KCT에 대한 공개 매수를 할 정도로 작년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마지막 한마디인데 2024년에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습니다. 이 말뜻은 주가가 쌀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회사를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은 미코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와 LCD 장비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고 장비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관계사는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역시나 이제 기업 분할로 만들어진 회사고요. 이 회사는 HBM 제조업 TC본 등의 펄스 히터라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그 상부와 하부, TC본드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하부를 먼저 완성을 했고 이번에 상부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부, 그 펄스 히터를 모두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코는 올해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질 거고 이 HBM3에 대한 양산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코는 HBM의 생산량에 따라서 그에 대한 투자를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회사 중에 미코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코파워라는 회사가 고체 연료 전지 쪽 핵심 부품인 스택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 사업을 통해서 탄소 포집 사업에도 또 수혜를 받을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라는 바이오 쪽 사업을 하던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이제 사업 구조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제조업 쪽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고 그런 면에서 미코라는 종목도 실적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반도체 오늘의 조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에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 쪽에서의 기회 찾아주셨거든요. MK전자와 KC, 미코 관심 종목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무디스가 16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낮은 버블 A1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등급 조정은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증가 그리고 정부와 의회의 재정 문제 해결 노력 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무디스의 발표 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약세와 미국 주가지수 하락 그리고 미국채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발표 직후 4.49%까지 치솟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1bp 내린 4.445%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함께 19일 오전 컨퍼런스콜을 열어 향후 시장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 마켓나우 3부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도요, 어느덧 이제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금 힘드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5월 그리고 상반기 전략 세워보는 집중 분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뭐 한국과 일본
등 이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과는 양자 협상을 하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지역별로 관세를 매기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기업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일단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장중에 2,600선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부터 조금 좁혀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왔던 외국인이거든요. 최근에 이 외국인의 움직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외국인이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 매도에 대한 일단 명분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최근에 들어온 이유는 환율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매도의 명분을 주지만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매수의 명분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환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관세에 대한 중국과의 유예도 어느 정도 이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오늘 이제 어제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있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나 뭐 미국의 재정 적자나 그리고 정부 부채가 급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이 뭐 상당히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반사이익을 얻는 쪽에 대한 흐름에 있는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오늘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산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반도체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과의 상당히 빠르게 이 관세 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국채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이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관세가 가장 크게 문제였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유해 관세 관련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이 흑자국으로 있는 나라들로부터 계속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과는 최근에 철강이나 자동차 쪽에 관세 협상을 이미 맺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적자국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역시나 시장을 부양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이제 미국 쪽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 글로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자금, 국내 주식 자금 안에서의 외국인 순유출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시장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확실성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되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데일리 하스탁에서도요 원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블룸버그 통신 측에서 이러한 이 AI 시대에 이런 대안으로 부각받고 있는 원전 가장 큰 수혜국은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했거든요. 원전 쪽에서의 우리 국내 이런 한국이 과연 진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도 궁금하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의 원전주의 향방도 궁금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원전 관련된 부분은 뭐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우리나라 쪽 원전 관련된 정책 이슈도 최근에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결국에는 뭐 데이터 센터, AI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형 원전이라도 원전을 가동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제 환경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일단 이끌어내기 위해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탈원전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폐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했고, 그리고 영국이나 덴마크 이런 기업, 이런 나라들도 결국에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니즈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뭐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뭐 체코에 이어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원전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원전 관련된 레퍼런스, 흔히 말하는 이 수출을 한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정도가 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조금 우호적인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소형 원전 관련된 이슈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대형 원전보다는 출력 자체가 3분의 1로 낮습니다. 하지만 기간, 설비 투자 기간 자체가 이 대형 원전이 한 4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한 2년 정도로 좀 낮고요. 그리고 건설비 자체도 대형 원전이 한 5조에서 10조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 3천억 내외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품 수도 뭐 100만 개에서 10,000개 정도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형 원전을 일단 짓는 거는 혹시라도 모를 이제 사고의 위험에 있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형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이 최근에 정부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중국과 함께 이제 가장 발전된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이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벨기에 측에서 2003년 탈원전 공식화한 이후에 22년 만에 원전 부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원전주들 부각받게 됐고요. 여기에 국내의 정책적인 공약, 이런 이슈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전주들 역시나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요. 네. 만약에 원전주들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그런 여력이 있다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뭐 이미 네. 시장에 많이 알려진 종목들은 네. 뭐 BHI,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잠깐 얘기해드릴 종목은 DLENC라고 하는 회사를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DLENC가 이제 예전에 대림산업에서 분할을 한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대선 이후에 건축 그리고 주택 사업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거나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부가 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출범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 편성으로 가장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역시 주택, 건축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DLENC가 거기에도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SMR 쪽에 특히나 미국의 XMR이라고 업체엔 엑스에너지에 약 300억 정도를 투자를 이미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에너지가 작년 10월에 아마존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계약을 성사를 시켰기 때문에 SMR 관련돼서요. 그런 점에서도 가치금 여러 가지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을 좀 병행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DLENC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에서도 SMR 쪽에 기회 열어주셨습니다. DLENC라는 종목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참고해 보신다면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상반기에요, 팀장님. 네. 좀 주도 업종을 꼽으라면 단연 이제 방산과 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조선 방사는 뭐 여전히 수주가 계속 많아요. 지금 이미도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확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게 뭐 기간적인 조정이고 가격적인 조정이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추세가 완전히 꺾이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별로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수주를 얼마만큼 회사마다 쌓여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조선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라가 역시 우리나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가라고 해서 조선을 만드는 가격 자체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익성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관련된 특수선으로 매출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 철강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고 환율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동반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좀 소멸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국방비 상승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국방에 대한 비용을 확대한다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선과 방산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조선과 방산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신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은 일단 방산은 이미 뭐 예전부터 그러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해양 조사기 그러니까 글로벌 해양 기구인 이 업체, 이 나라의 관련된 회사 기구에서 친환경 정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선방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에 대한 거와 인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수주 모멘텀은 계속 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보다는 조선에 조금 더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방산업계 비효율성을 언급하면서 이 고가 방산 시스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저가형 드론 대량 생산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내 드론 업계의 영향과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국내 드론 관련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도 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된 사업을 좀 같이금 곁다리로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LIG 넥스원이나 i3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된 사업을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은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드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산 그런 제품에도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드론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방산 관련돼서도 수주가 계속 쌓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론 쪽에서는 LIG 넥스원과 i3 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그리고 뭐 K-팝, K 드라마, K 콘텐츠 이런 K 시리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관세 대표적인 무풍지대로 꼽히는 엔터주 이야기입니다. 하반기에도 조금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하반기에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의 경기 부양을 뭐 여러 가지 부분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뭐 이구안신 정책이라든지 해외 한한령 해제까지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 글로벌적으로도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러니까 음원 판매가 점차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굴지의 그룹들이 하반기부터 이제 컴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나 BTS 같은 그런 그룹들이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 이제 월드 투어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각 회사별 그런 이 컴백 소식들을 같이금 병행을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한령 해지에 대한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K-뷰티 화장품에 대한 저희 좀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K-뷰티는 네.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확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탑티어는 역시 OEM, ODM을 만들고 네. 있는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뭐 이런 기업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일단 물타뷰티라고 하는 이제 멀티 브랜드에 대한 그런 매체들이 상당히 좀 반향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이소나 뭐 올리브영 같은 이런 멀티 브랜드에 대한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 멀티 브랜드를 구성을 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는 고가형 화장품이 아니라 인디 브랜드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이 계속 많이 판매가 되면 결국에는 OEM, ODM으로 따라올 수 있는 화장품을 찍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안에서는 플랫폼과 OEM, ODM 쪽이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저희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세워볼 텐데, 오늘은 미국 의회에서 이제 IRA 수정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시름이 깊으셨을 것 같은데요. 향후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분기 실적은 당연히 부진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결국에 6월 초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반향을 일으키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로보택시가 흥행을 성공한다라고 하면 다른 자동차들 기업들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서 캐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보면 2분기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 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확인하는지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으나 이제는 거의 이제 바닥 국면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하면 캐즘에 대한 우려 계속 나왔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IRA 통과에 대한 그런 우려는 한시름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1분기 실적은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점, 또 2차 전지 안에서의 전략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집중 분석 도움 말씀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가 지난달 발표한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 레드맨션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중동 지역 주요 인프라를 겨냥해 BPF 도어, 백도어를 활용한 지능형 지속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4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한 통신사를 침투했다. 공격은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공격을 당한 통신사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SK텔레콤 침해 사고 민관 합동조사단 2차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기서 추가 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보안업계 일각에선 이번 침투가 SK텔레콤이 아니라 다른 국내 통신사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국가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기술적 위협을 넘어 안보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통신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보안 강화와 위협 정보 공유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